제가 알고 있는 그 한계에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 선수 육성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선수가 자질이 있으면 그 선수를 프로 라이센스를 받게 해서 프로 대회에 출전을 시키고 그 선수가 이기도록 트레이닝을 해서 그 선수가 승승장구하면 뭐 랭킹에 올라가고 한국 챔피언이 되고 또 동양 챔피언이 되고 여기 계신 유명호 챔피언님처럼 또 세계 타이틀에 도전해서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런 코스는 정말 간단해요. 간단한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기구가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데 왜 기구가 나뉘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선 이미 나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선수를 육성할 것인가, 어떻게 그 방향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을 예로 들자면 그 복싱 커미션입니다. 그 프로 경기를 인정하고 주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커미션에서 모든 룰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JBC, 그러니까 일본 복싱 커미션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재단법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단이 굉장히 막강해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테지만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홈구장으로 쓰는 도쿄돔, 그 도쿄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JBC가 소속돼 있는 재단이. 그렇다 보니까 그 고라쿠엔 지역의 그 대부분의 땅을 또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재단이에요. 그런 재단에서 복싱 커미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경쟁자로 감히 끼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JBC를 바탕으로 JBC에서 이제 모든 행정과 승인과 인정을 하고 있고요. JPBA라고 일본 프로복싱 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JBC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관장님들이 이제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이권을 가진 업자들의 단체인데 모든 그 이권 사업은 JPBA를 통해서 합니다. 거기서 올라온 그 사안을 가지고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이 JBC고요.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JBC에 등록되어 있는 JPBA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관에 가입을 하면 JBC에서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수를 육성하면 일본 챔피언, 동양 챔피언, 세계 챔피언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본 복싱은 지금 현 시점의 세계 챔피언이 7명일 거예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10명이 넘었었는데 정리가 되고 뭐 하다 보니까 현재도 7명이지만 그 숫자는 당분간 뭐 이렇게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대여섯 명 정도의 세계 챔피언을 한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 보유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복싱의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가부라는 곳에서 그 복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부는 필리핀 정부에서 그 관할하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커미션 자체를 정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필리핀 복싱 역시도 지금 뭐 일본이랑 막상 막하로 또 파키아오라는 그런 슈퍼스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그 주정부에서 커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로복싱이지만 질서가 잡히고 한 군데를 통해서 그 한 자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세계 챔피언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투명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예를 들자면 그 저희 역사인데 한국 권투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었죠. 과거 이제 1960년대에 창설돼가지고 사단법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권투위원회를 통해서 초대 김기수 챔피언부터 여기 계신 유명호 챔프님부터 정말 43명의 그런 세계 챔피언이 쭉 나왔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아마 지인진 챔피언일 거예요. 2006년도였는데 그 이후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챔피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 챔피언이 없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제 여러 개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권투위원회는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신고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단체를 내줘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내가 복싱단체 하나 해야 되겠다. 등록 신청하면은 거의 아마 나올 겁니다. 범법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권투의 인기는 떨어지고 또 권투위원회에 집중돼 있던 권력이 분산되고 그 작은 이권을 다투기 위해서 많은 업자들이 다툼을 벌이다가 그 다툼이 결국은 다른 단체 설립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뭐 가게 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가 있으니까. 저희는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뉘어진 상태에서 선수를 육성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관장님들도 그러셔야 될 것이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지 또 어떤 과정으로 또 나뉘어지게 됐는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테지만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KBC가 있고요, KBF, 또 KBA, KPBF,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복싱M입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KBM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말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커미션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가 이제 현실이 많이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커미션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권투위원회에서 홍보부장, 총무부장, 이사 이렇게 계속 지내왔었습니다. 그 역사를 잘 알고 있고 몸담았었는데 권투위원회조차도 들어오는 회장님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출연한 돈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할 회장이 이제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이 들어오면 여기저기 이제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달라붙어서 괜히 파벌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권투위원회 회장을 더 이상 맡을 사람이 없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방법은 권투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한 1,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운영비를 벌기 위해선 시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투위원회에서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프로모터가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권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프로모터로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라이센스를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뭐 전국 어디서든 대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 권투위원회 등록된 선수들로 시합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권투위원회에서 라이센스를 주는 프로모터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가 권투위원회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단체,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모든 단체가 다 똑같은 대회 주최를 통한 이권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욕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2016년 9월에 이제 생겼는데 뭐 국내 사정이 이렇다면은 그럼 우리는 영리를 제대로 그냥 추구하면서 한번 복싱 사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는 주식회사 형태를 띄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아예 직접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를 개최하는 프로모터가 있으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또 선수를 키우고 하는 쪽으로 주력을 해보자. 지금 상황에서 뭐 파벌 싸움 이런 거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선수들 시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수들이 시합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그 시합이 늘어나야 복싱 팬이 생깁니다. 프로복싱이기 때문에 팬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목표도 시합 개최, 두 번째도 시합, 세 번째도 시합입니다. 이 시합을 여러 차례 또 양질의 시합을 해나가다 보면 좋은 선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싱M의 정체성은 협회의 성격을 띤 프로모션이에요. 협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협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국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KBM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성격을 띠고 있고 공정하게 운영을 한다고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뭐 WBC, WBA 그런 각 기구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기 계신 관장님들이 이제 좋은 프로 선수가 또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면 그 선수를 어떻게 프로 선수로 만들 것이냐, 어디서 시합을 시키실 것이냐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5개의 단체 모두 등록하면 거기 프로테스트를 봐서 통과가 되면 프로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 선수로서의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한 곳만 굳이 이용해서 그곳을 통해서만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국내 상황이 지금 어지러워졌고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시합을 선수가 많이 할 수 있는 곳, 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을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명호 선배님께서 오늘부로 이제 KBF에 소속돼 있었지만 국내에 있는 모든 그 협회를 통해서 시합을 버팔로는 하겠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랑 친한 관장님, 나를 키워준 관장님, 내가 정말 따르는 그 좋아하는 분이 이 협회에 계시다고 해서 그 협회로 꼭 가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의리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선수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협회에 장점이 있으면 이 협회에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내 선수에게 그것을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 또 다른 협회가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 돼요. 국내에 어떤 프로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성격은 어떻고 내 선수에게, 우리 체육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인간관계도 많고 여러 가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을 겁니다. 각 학연, 지연 많은 것이 있겠지만 일단은 들여다보고 연구해 보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주변에 누구에게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충분히 파악을 한 후에 선수를 키우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뭐 프로에 대한 어떤 궁금증, 뭐 협회를 떠나서 저는 그런 건 가리지 않습니다. 프로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육성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다른 모든 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연락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김정훈 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기로는 그 여기 계신 관장님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추어 생활을 많이 하셨고 프로는 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프로 쪽을 모르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프로 하면 지저분한 것, 아마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으실 텐데 꼭 그렇지